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그 도형심리 분석 두 번째 시간을 좀 찍게 됐습니다. 첫 번째 분석 시간 영상 찍고 그래서 좀 오랜만에 이제 두 번째 영상을 찍게 됐네요. 그래서 먼저 두 번째 제가 분석할 도형에 대해서 먼저 한번 같이 봤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저희가 올렸던 영상들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도형에 대한 기본 내용과 분석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실제 제가 이제 예제를 통해서 올리는 도형들은 아무래도 도형을 배웠던 분들이 조금 더 어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만든 거기 때문에 아마 처음 보신 분들은 이게 무엇일지 대충 잘 알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제 영상을 좀 더 보시거나 아니면 제가 이 뒷부분에 저희 쪽에서 따로 교육을 진행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같이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상을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음. 일단 이 실제 이 도형을 받았던 도형이고요. 이 도형 검사를 하셨던 분은 어 모 연예인으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분의 와이프 되시는 분이시고 음 이름은 이제 한땡땡으로 좀 적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잡이고 나이는 이제 한 41살 정도 되셨고요. 직업은 원래 이분도 방송계 쪽에 계시다가 지금은 이제 카페를 운영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받았던 도형을 좀 이번 시간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도형은 세 번 그린 도형이니까 동그라미인 거고 2차 도형은 세모, 3 차는 S, 4 차는 네모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도형을 보시면 '아 어떤 모양이구나.'라는 것을 아마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어 선생님들께서 아니면 또는 이 도형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나 봤을 때 내가 분석을 했을 경우 아마 배웠던 분들은 이걸 분석을 하실 수 있겠죠? 그 분석한 내용과 또 제가 적었던 내용들과 한번 비교를 해 보시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1차 도형. 제가 그 기본적으로 원래 도형은 분석을 할 때 원래 성격에 관련된 부분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도형을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향후 방안을 얘기하는데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 시간과 마찬가지 어떤 성격과 그런 부분 다 배제하고요. 이 도형에 대해서 이제 분석하는 부분만 좀 올려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까지는 기본 이제 도형에 대해서 분석하는 정도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 보면은 1차 도형에서 보시다시피 무엇이 보이는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차 도형에서는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저희 영상을 보게 되면 1차 도형에서 하나 이상의 모형이 나온 같은 경우는 거의 이분법 도형을 많이 해석을 하죠. 그래서 1 번, 2 번, 3 번의 도형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1 번과 2 번을 보게 되면 이 자체는 약간 몰입형의 도형인 거죠. 그리고 2 번, 3번 같은 도형은 네, 붙어있는 도형이라서 약간 조사형으로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1 번, 3번 도형은 뭐로 볼 수 있을까요? 똑같이 1 번, 2 번과 마찬가지로 몰입형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1차 도형에서 찾을 수 있는 도형을 다 뽑아 본다면 조사형하고 일단 몰입형의 도형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외에 더 나오는 게 있다면 아마 선생님들도 한번 찾아봐 가지고 '뭐가 더 있을까?'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겠죠? 그 1차 도형을 딱 보게 되면 음 이거는 이제 12 가지 도형이 아닌 다른 도형 분석을 할 때 보게 되면 하나가 크고 두 개가 작죠. 그런 경우는 과거에 있는 상처를 갖고 있는 라이프 쇼크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분석을 할 때 같이 내용을 전달하면 좋겠죠. 그래서 1차 도형을 분석을 해 본다면 대략 한번 제가 적어 봤습니다. 자, 주 도형인 1차 도형 동그라미에서 보여지는 것은 사실 몰입형과 조사형 그 두 가지가 보여지죠. 그래서 한 모모님은 아무래도 이 자체가 '집중력이 좋고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라는 얘기는 몰입형에 관련된 내용인 거죠. 그래서 한 땡땡님은 집중력이 좋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성향으로 보았을 때는 원래 외향적인 성향이나 그 외향적인 성향을 봤을 때 왜 그러냐?
이 동그라미 자체가 다혈질이고 외향인 성향인 거죠. 감정이 있긴 하지만 더 외향적인 모습이 보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성향을 봤을 때 원래 외향적인 성향이지만, 자 여기서부터 이제 이분법 도형으로 약간 분석이 좀 짧게 들어가는 거죠. 자 과거에는 외향적인 성향으로 살아가기보다 내향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보여진다. 이 부분이 보여지는 이유는 1과 2번 네 몰입형 때문에 그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과거 오래된 상처로 인해서, 과거의 오래된 상처는 전체 큰 라이프 쇼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과거 오래된 상처로 인하여 자아가 좀 약해지실 수 있다. 왜냐면 1번과 2번 원래 외향적인 사람은 안에서 바깥으로 그리면 외향인데 밖에서 안으로 그렇기 때문에 내향인 거죠. 내향이지만 이런 분들은 약간 자아가 약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한번 짚어준 거예요. 그래서 과거 오래된 상처로 인하여 자아가 약해져 외향적인 모습이 아닌 내향적인 모습으로 살아오지 않았을까 합니다. 라고 약간 추측을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렇지만 현재는 이 현재를 보는 자체는 2번과 3번을 보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봤을 때 조사형이죠. 그래서 머리로만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 결단력과 실천력이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또 이분법 통해서 사실은 또 1번, 3번까지 볼 수가 있죠. 이 자체는 제가 기존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1번과 3번 같은 경우는 내재되어 있는 부분,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 자체가 몰입형인데 마찬가지 내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원래 계속 외향적인 사람이었지만 계속 내향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고 무의식적으로 계속 내성적으로 살아가는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안에 어떠한 상처가 오래된 상처로 인해서 아직 해소가 되지 않은 상처로 인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았을까라고 약간 유추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지금 현재 보여지는 이 1차 도에서 현재 보여지는 부분은 여기 적혀있지만 머리로만 하려고 하고 결단력이나 실천력이 약간 부족해 보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보이느냐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딱 보면 크게 전체 도형을 다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런 도형이 있을 때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본다면 크게 9등분을 나눠서 분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보시다시피 크게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각각의 도형이 어느 위치에 처해져 있냐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 크게 보면 모든 도형들이 동그라미 안에 지금 갇혀 있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도형 자체를 봤을 때는 동그라미 안에, 이 동그라미 자체의 뜻이 사실 환경일지 사람일지 잘 알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적어 드린 거는 도형을 보면 동그라미 안에 모든 도형이 다 들어가 있다. 그리고 현재 환경의 어려움 또는 사람과의 갈등으로 인해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 하고자 하는 것에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근데 힘들어하는 부분이 보인다. 이러한 내용들이 뭐였냐면 이 밑에 네모 칸이 있어요. 6번의 네모를 보게 되면 직사각형으로 좀 길죠, 가로로. 그 도형 자체 뜻이 무엇인가 하고 있지만 힘든 상태인 거예요. 이게 자체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다 보니 S가 눕혀져 있죠. 그 자체를 보면 약간 S가 눕혀질수록 눕혀질수록 약간 편집이 나타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죠. 이 편집은 자체가 무엇이냐? 아마 편집의 뜻은 다들 알 거예요. 도형에서는 부분 편집 망각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편집 자체는 어떤 무언가 하나에 꽂힌 게 있으면 그거에 대한 신경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 다른 거에 집중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편집이 나타나는 게 있는데 그 편집의 대상이 동그라미인 거죠. 근데 밖에 큰 도형은 약간 찌그러져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환경에 가까울 것 같고, 환경에 의한 어떤 갈등들, 하는 갈등이 나타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보게 되면 동그라미 두 개를 다 보게 되면 약간의 2번과 3번의 도형을 보면 찌그러져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약간 다 어긋나 있어요. 그 자체는 사람과의 갈등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떤 편집의 대상이 약간 사람들로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더욱 갈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 그렇지만 지금 삼각형의 위치를 보게 되면 그 자리는 뭔가 노력하는 자리예요. 이 삼각형의 특징이 뭐죠? 네,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목표, 꿈, 어떤 계획, 어떤 일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모습들이 보여진다라고 어떻게 보면 크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좀 짧게 본다면 이걸 더 디테일하게 본다면 더 디테일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번 영상은 좀 짧게 짧게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보는 거니까 한번 이 정도로 해 봐도 되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더 덧붙여서 선생님들께서 해볼 수 있는 내용을 덧붙이면 좋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호 방안으로 보게 된다면 성인기에 우리가 사람들 흔히 성격을 얘기할 때 보면은 이 도형에서도 45살 이전과 이후로 1 차와 2 차를 사용하는 도형 사람이 있고 이제 45세 이후로 갔을 때는 이제 2 차와 3 차, 3 차와 4 차를 활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한번 보게 되면 제가 적은 내용을 보면 좀 아실 거예요. 이분이 지금 41 살이잖아요. 그럼 점점 가면 갈수록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몇 년 안 있으면 이제 45살 넘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2 차와 3 차를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은 게 성인기에 들어서면서 1 차, 2차 도형 외에 3차 도형인 S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원래 1 차는 동그라미, 2 차가 세모, 3 차가 S였죠. 아마 45살 미만인 경우에는 1 차와 2 차인 동그라미, 세모를 좀 더 많이 쓰지만 점점 가면 갈수록 세모와 S를 활용하게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나 일들을 직면했을 때 S는 감정이다 보니까 이성적인 부분보다 감성이나 감정적인 부분이 먼저 다 와닿을 수 있기 때문에 어, 앞으로 느끼는 감정들을 조금 추스리고 현재, 지금을 돌아보고 직면해서 현실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네, 그래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강한 의지로 나쁜 기억을 버리고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계획과 목표를 세웠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약간 설명을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삼각형을 지금 노력하고 있죠. 계획과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부분이지만 그것을 앞으로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부분이 무엇이 있을지를 한번 알아보고 맞춰갔으면 좋겠다고 저는 이제 분석을 해왔던 것입니다. 네, 선생님들도 이 분석을 봤을 때 나는 어떻게 분석을 할지 조금 더 내용을 붙여서 해보시면 되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음, 이것으로 이 두 번째 도형에 대해서 분석을 좀 마치겠습니다. 네, 아마 더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그러신 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같이 논의를 나누고 어, 얘기 나눴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고요. 제가 올려드린 이 분석 내용은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여기에 조금 더 선생님들이 붙여서 설명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이것을 저처럼 써보고 말을 붙여보고 덧붙여보고 하는 훈련이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해야 더 풍성한 도형에 관련된 분석 내용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참고로 해서 조금 더 작성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쪽에서 이제 도형 심리 이제 교육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을 잘 못했다가 이제 앞으로 오프라인도 좀 진행을 해볼 예정이 있고요. 크게 보면은 도형 심리사 2급과 1급 도형 심리 전문가, 그러니까 강사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도형 심리사 2급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도형 심리 이론, 그다음에 네 가지 도형이나 뭐 주요 1차 도형의 특징, 형태, 뭐 2차 길 찾기, 그다음에 굿 포인트, 배드 포인트 정도로 해서 도형 풀이. 아마 이렇게 해도 충분히 아마 기본적인 도형 분석은 가능하실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 이제 플러스 이제 좀 더 한 단계 올라가면 1급 과정이 있죠. 1급은 2급 과정
외에 이제 내가 이 도형별 세부 특징과 저희가 2차 기질 찾긴 찾지만 3 차와 4차 기질도 있죠.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해 나누고 찾아보는 시간. 그리고 복합 기질. 우리는 누구나 사람들이 동그라미, 세모, 네모, S 각각 하나만 사용하진 않아요. 다른 MBTI나 뭐 디스크나 아니면 뭐 애니어그램이나 다 보았을 때도 하나의 유형만 있지 않고 다 복합으로 있거든요. 도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16가지이긴 하지만 나눠보다 보면 12가지 복합 기질로 좀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12가지 복합 기질 외에 이제 기타 도형의 형태, 그리고 이제 주요 분석 기법과 어떤 상담과 코칭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배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2급과 1급을 나눠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통합으로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제 통합 과정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도형심리 전문 이제 어떤 강사 관련된 부분을 진행하려면 저희 쪽에서 이제 2급과 1급을 이제 통합 과정을 공부하든가 아니면 다른 데서 배웠던 분들이 오셨을 때 약간 보수 교육 형태로 좀 받고 나서 저희 쪽에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 자격을 좀 주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동시에 2급과 1급의 내용을 다 안다고 보실 수 보는 걸로 한해서 분석 기법이라든가 어떤 PPT 이런 문서를 만드는 것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수업들을 하는 거를 좀 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면 2급 자격 과정을 진행할 수 있는 자격 부여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전문가를 마치신 분들은 저희 쪽에 들으시는 2급을 진행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거는 저희 쪽의 다른 강사분들과 전문가들이 이제 평가를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실질적으로 도형을 잘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그러한 시간들도 좀 많이 가질 거고 또 이제 슈퍼비전을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 진행에 대한 비용도 아래처럼 보실 수 있겠고요. 그래서 도형심사 2급은 원래 25만 원. 그래서 모든 과정들이 다 자격증이나 어떤 시험이나 등등 다양한 비용도 다 포함되어 있는 비용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비싸다고 보실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요즘에 다 무료로 많이 하는 곳이 있는데 그 무료로 진행하거나 좀 싸게 하는 곳들은 사실 시간도 그렇고 내용상 봤을 때도 어 여러분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많이 느끼실 거예요. 아마 지금 배우셨던 분들이나 저희 쪽에 배웠던 분들도 이 영상을 보겠지만 어 아마 많은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 조금 더 저는 더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고 싶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2급 1급 같은 경우는 이제 24시간 비용은 50만 원인데 이 두 가지를 통합 과정을 진행하게 되면 원래는 한 75만 원인데 60만 원 정도로 하고 한 30시간 정도 평균 보니까 한 30시간이고 이 30시간은 거의 최하예요. 이거가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수업 시간은. 근데 최소 이 정도 시간을 해야 그래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떻게 배웠다고 해서 배운 걸 끝나면 안 되고 지속적으로 많이 해 보셔야 돼요. 네. 그리고 도형심리 전문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저희 강사로도 활동도 하고 2 급의 자격 과정도 진행할 수 있는 자격 부여나 아니면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이런 PPT 자료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한 비용은 한 150만 원 정도에 고 32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네. 그 외에도 저희가 도형심리 분석의 시간도 많이 가지니까 어 아마 저희가 가끔씩 올려드릴 때도 있고요.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따로 별도로 언제 이렇게 한다라는 거를 또 공지하고 알려드릴 테니까요. 그거 보시고 신청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좀 제대로 배웠으면 좋겠어요. 이 모든 수업은 다 오프라인만 진행한다, 온라인만 진행한다가 아니라 온라인, 오프라인을 약간 좀 병행하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이론은 온라인으로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실제 분석하는 시간이나 어떤 분석한 내용 아니면 또 어떤 토론에 관련된 부분이 필요하다면 그러한 부분들은 오프라인으로 사실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진행할 거고 오프라인 수업은 저희가 인천에 있어요. 인천에 그 숭리역 쪽이라고 해서 약간 어 그 인하대병원이라고 해서 있는 그러니까 숭이동? 용현동이라고 해야 되나? 그쪽에 저희 사무실이 따로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오프라인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다면 또 제대로 다시 공부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걸로 어 두 번째 영상에 대해서 분석 영상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